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논의와 입안, 보고와 결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을 많이 가질수록 유리하도록 세제와 금융 정책을 설계하거나 방치한 공직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주택 보유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를 일삼는 공직자는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국민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로 읽힙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 참모들의 다주택 실태를 비판하며 공직 사퇴를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을 보유한 야당 지도부부터 물러나라고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정권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규정한 가운데 이번 인적 배제 지시가 실제 공직사회의 변화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고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금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월, 그러니까 네. 원래 조정구역 먼저 네. 지정된 데는 5월 9일로부터 계약하면 5월 9일 날 계약하면 네. 잔금하고 등기는 4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거기가 2번. 네. 그다음 두 번째,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게 집을 하나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장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은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들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정리해서 네. 건물이 이제 주택이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 동안은 네. 세입자가 안 나가면 방법이 없으니 네네. 그 합법적인 세입자의 계약 기간까지는 네. 실거주하지 않고도 그때까지 그 세입자 기간까지만 입주하면 된다. 네, 꼭 끝나고 나서만 입주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짧은 기간에 일종의 뭐 갭 투자는 아니고 예. 하여튼 비거주 현실에, 해도 된다. 예. 국민들의 근데 그것도 무제한도 임대 기간이나 100년이다 이러면 아닙니다. 요즘은 임대기간 그 남은 그 첫 번째 임대기간이고 연장까지 임대 계약을 난 5년 해놨다고 못 어떡할 건데. 보통은 2년이니까. 그럼 그것도 한도를 정해요. 예, 2년으로 하겠습니다. 2년. 5월 9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네. 실제 입주하면 된다. 네네. 그럼 허가 조건도 이제 우리가 네. 지침을 내려서 바꿔주면 되는 네, 거죠. 그렇게 지침을 개정. 세 번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5월 9일로부터 그 당해 계약의 만기까지 네. 계약 기간까지 입주하면 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대통령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총리님 네. 아까 여기 의견 좀 말씀하십시오. 예,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네. 부처 내 의견은 무주택자가 이렇게 하려고 할 경우만 허용하고 네, 그렇게 그것은 이렇게 정리됐잖아요. 됩니다. 집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주택자고 집을 팔게 되면은 이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라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이걸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은 이거는 세 번째 얘기에 네. 대해서만 그죠?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6개월 이내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네. 6개월 이내면 되는 거야. 잔금이었고 네, 잔금 내고 네,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니까 6개월 이내는 신경 쓸 거 없고 네. 또 4개월 6개월 상관인데 그 이상으로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물건의 경우에는 네.
매수인은 무주택자인 경우에 임대 기간까지 2년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하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5년 그거는 본인이 실제 내가 거기에 거주하겠다고 말하면은 임대차 보호법상 그거는 그냥 계약 갱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2년으로 딱 한정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성장 최대 2년 범위 수입니다. 내에서. 네. 저기 그 발표일로부터 2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로부터 2년이 아니고 이 정책을 발표한 날부터 2년 이렇게 지금 그렇지. 하는 것이 그때 새로 세를 주진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세를 주고 하는 이런 거는 발표 언제 할 건데요? 발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네, 공식. 네. 그럼 이번 주로부터 2년 2년. 범위 내에서 네네. 세입자 문제는 네. 복잡하네. 이게 해당되는 사람만 이해하면 되고 이게 이제 중개업자들이 머리 아프시긴 하겠네요. 정확하게는 아마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아마 자세하게 네, 브리핑을 정리를 해서 1사안, 2사안, 3사안. 네네. 네. 대전 말씀대로 1, 2, 3, 4. 이 조정교육 조기 지정된 데는 5월 9일부터 4개월. 4개월. 네. 이제 9월 9일까지 잔금 내면된다. 근데 그 외에 지역은 조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 11월 9일까지로 하고 그 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로부터 2년을 최대 범위로 해서 네. 무주택자가 네. 사서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다 허가해 네, 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 얘기 나온 김에 이건 됐고 그러니까 매입 임대 등록된 주택, 다주택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다주택인 경우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다주택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쨌든 8년 임대해야 된다. 뭐 기간 제한도 있고 뭐 연 5% 제한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취득세 깎아주고 종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뭐 오피스텔이니 뭐 이런 연립주택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1, 2년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그 8년이 지났어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어.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것도 일정 임대가 종료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지만 그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네, 똑같이 그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도 개선을 할 때 각 부처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게 하여튼 곳곳에 조금씩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좀 찾아내가지고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국무회의에 가져오시고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죠. 그게 진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쉬운 일부터 먼저 하자.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하자는 이유가 이런 것만 하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분야에 이렇게 법률을 안 고치고 그냥 방침만 바꿔도 되는 일이 무수히 많아요. 그거를 뭐 이때까지도 열심히 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다 좀 찾아내가지고 좀 모여서 브레인스토밍도 좀 하시고 의견들을 좀 들어서 또 그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또는 뭐 시민단체든 아니면 우리 국민들 의견도 최대한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빨리빨리 고쳐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제 자리도 좀 다 잡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저도 이렇게 맨날 이거 고민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맨날 그 찾아내는 게 일인데 여러분도 각 소관 분야에서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